서울대학교 손미현입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데이터라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번 강의에서는 융합과학탐구에서 사용되는 이 데이터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강원대학교 과학교육학부 하민수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아무래도 전문가시다 보니까 데이터라는 말 자주 쓰실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쓰시나요? 네, 아마도 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데이터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이신데도 저랑 비슷하네요, 교수님. 근데 이 데이터라는 말의 학문적 의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데이터는 라틴어로서 사실로서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라는 단어는 1946년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단수형 데이텀이 자료의 뜻이고 바로 복수형이 데이터인 것이죠. 계산이나 측정에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는 기본 의미가 있지만 요즘은 사용 목적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이용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살 때 최저가 검색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는 가격 데이터를 이용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데이터를 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생성한 지식은 의사결정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합리적인 의사생활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데이터라는 의미를 넓게 해석할 때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융합과학 탐구에서의 데이터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네, 데이터는 과학 연구에서도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과학 탐구 관련 연구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설계한 실험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실험 결과를 의미합니다. 저는 생물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인데 학생들이 생물을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설문지를 활용하여 수집한 적도 있고요. 학생이 직접 작성한 글을 분석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천문사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송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 속 미세먼지의 양을 매시간 측정하는 분도 계시고 새로운 미생물의 DNA를 확인하는 과학자도 계십니다. 이러한 설문자료, 인터넷에 있는 글, 사람이 작성한 텍스트, 망원경이 관측한 사진, 미세먼지 농도, DNA 세열 등 모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와,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많은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말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그런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추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생활에서 쓰는 것보다도 더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클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과학 연구에서 과학자는 매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 주장해야 되는데요. 이 주장은 항상 증거에 근거해야 되고 증거는 타당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코비드-19로 인해 우리 모두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마스크 효과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많은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는 마스크 사용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논란들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어떤 합리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에 기반해야 되고 그 증거는 데이터로부터 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예측을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날씨를 확인하였는데요. 그동안 축적된 날씨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집된 대기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지구온난화의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예측하는 것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지구온난화라든지 날씨 기후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과학 지식 용어인데요. 이런 과학 지식 용어도 이런 의미도 데이터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잘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석을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잘 정리해야겠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데이터에 어떤 형태가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데이터에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네, 과학 연구에서는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량을 의미하는 숫자로 된 데이터이겠죠. 대부분 숫자로 된 데이터들은 측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수집됩니다. 이미지 데이터도 과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물 사진, 세포의 사진 등이 이미지로 된 데이터입니다. 연속된 이미지로 구성된 자료는 영상 자료일 것이고 이것도 이미지 자료의 일부입니다. ATGC 등과 같은 유전자의 연기 서열과 같은 문자로 된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는 숫자, 문자, 그리고 이미지 이렇게 있다고 정리할 수 있나요, 교수님? 단순히 데이터를 그렇게 쉽게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 연구에서 사용하는 수량에 관한 데이터도 실제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과학자가 비료를 뿌리면 식물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조사한다고 했을 때 잎의 개수를 조사할 수도 있고 잎의 무게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잎의 개수와 잎의 무게 모두 숫자로 데이터가 기록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잎의 개수가 2배라고 하여 실제로 그 양이 2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잎 2개보다 큰 잎 1개가 더 많은 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다릅니다. 무게가 2배이면 그 양도 2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잎마다 무게가 다른 상황에서 개수는 과학적인 단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게는 표준화된 단위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겠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로 구분을 하였지만 실제로 그 숫자의 의미는 없고 단지 범주를 구분하는 경우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 분류 코드가 숫자로 되어 있다고 할 때 해당 숫자는 단지 코드로서의 기능만 있을 뿐 양을 나타내는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과학 연구에서 분석을 하는 자료는 대부분 단위가 표준화되어 있는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로 주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들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걸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숫자로 된 데이터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을 할 때 쓰는 우리가 왜 개라는 표현 있잖아요. 1개, 2개 할 때. 이것은 정량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동물 분류 코드처럼 어떠한 범주화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길이나 무게와 같이 표준화된 어떤 단위 데이터, 정량화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분류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과학 연구를 수행하면서 내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절한 분석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이제 숫자로 된 데이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앞서서 이미지 데이터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지 데이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과학 논문을 읽다 보면 많은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생물의 사진 또는 세포가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된 사진 등이 이미지로 된 데이터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이미지 데이터를 직접 제시한 것이고요. 많은 경우 이와 같은 이미지 데이터들이 수백 장, 수천 장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해수면의 색깔을 계속 찍은 이미지 자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분에 한 컷을 찍는다면 하루 동안 1440장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겠죠. 이와 같이 많은 이미지 자료들은 분석을 통해 경향성 등 다양한 과학 지식을 생성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에서 꽃 검색을 많이 하는데요. 인터넷에도 엄청난 수의 꽃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많은 꽃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슷한 형태의 꽃으로 분류하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들의 꽃이 어떤 꽃인지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꽃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이미지 분석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대부분 컴퓨터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이미지 자료를 분석할 때는 이미지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치화하여 분석하는데요. 결국 이미지 자료도 컴퓨터가 이용할 수 있는 수정보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저 어제도 꽃 검색했는데 제가 찍은 그 꽃 사진도 숫자로 변형돼서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찾아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숫자로 된 데이터 말고 또 다른 데이터가 있을까요? 그리고 있다면 그건 어디에 활용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숫자 이미지 데이터 외에 코드로 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전자의 연기 서열 코드입니다. ATGC라는 4가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코드는 서열이라는 정보를 가집니다. 유전자 서열이 같으면 같은 유전자라 할 수 있고 유전자 서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유전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 서열의 정보를 통해 단백질 아미노산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의 서열이 가진 정보를 분석하는 것도 많은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며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분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해주신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의 특성을 잘 알고 그다음에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기본 데이터가 왜곡되어 있지 않은지 의심해보는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비판적 시각. 요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해진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